그러면 제가 페이지 만드는 것부터 해서 매크로 만들 그 SR1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만드는 거 어제 많이 했었으니까 다 기억나시죠? 새 파일에, 새 파일, 제가 기억 못하나봐요. 페이지의 새 파일, 또는 우클릭 새 파일, 또는 단축키 컨트롤 N. 자, 전체 페이지 이름 옆에 확장 버튼을 눌러서 이 페이지가 어떤 위치에, 위치시킬지 정해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기본교육 두 번째 목차 보고서를 보시면은 확인 가능하시고요. 멀티 구조의 2번 페이지에 세이프티 서킷으로 만들으래요. 멀티 구조의 2번 여기까지 되어 있네요. 세이프티 서킷 하고 삼선도 그리는 거니까 회로도 멀티라인인지 확인하시고 확인. 자, 이렇게 페이지가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이제 SR1 그려볼게요. 매크로박스를, 블랙박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의 상자 접속 전 부착 패널에 블랙박스. 심볼 없는데 장치로서 표현을 해야 할 때 사용하는 게 블랙박스였죠? SR1. 너무 크게 그렸네. 혹시나 PDF처럼 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표현하고 싶다 하시면은 블랙박스 속성 대화 상자의 형식 탭 선 유형을 점선으로 변경해 주시면 됐었죠. 자, 그리고 가운데 옴론을 표현을 하려면은 가운데 옴론은 부품 데이터에 있는 속성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은 부품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요 심볼에 부품 할당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SR1의 부품 할당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첫 번째 방법으로 부품 할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R1의 속성 대화 상자 부품 탭, 부품 번호 확장 버튼. 그래서 SR1이 어떤 부품 데이터가 들어가는지는 마지막 BOM 보시고 SR1 요 부품 데이터가 들어가네요. G9 SX BC202. 저는 검색을 할게요. 자, 검색을 해서 나왔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셀에 입력이 되고 확인, 부품 할당을 했어요. 부품 할당을 했는데 부품 데이터가 안 보여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표현하고 싶은 옴론이라는 부품 데이터가 안 보이네요. 제조업체 속성을 꺼내오시면 됩니다. 꺼내오는 방법은 표시 탭에 제조업체가 추가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표시 탭에 제조업체가 없네요. 추가를 해야 되겠어요. 새 파일 아이콘, 부품 데이터에 관련된 속성을 꺼내오는 거죠. 왼쪽에서 부품, 오른쪽에서 제조업체 확인. 자, 부품의 제조업체가 나왔네요. 확인. 근데 저는 중앙에다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표시 탭에만 도킹 해제가 되어 있어서 제조업체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조업체 혼자 움직이고 싶어서 DT 안에 있는 덩어리에서 떨어져 나올게요. 도킹 해제. 그래서 부품 제조업체 혼자만 덩어리 속에 있으니까 얘 혼자 움직일 수 있겠죠? 확인. 자, 속성 문자 이동 기능은 편집에도 있고요. 우클릭, 문자, 속성 문자 이동으로 다시 한번 드래그해서 위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분명히 있음에도 도면에 표현이 안 된다 하는 거는 표시 탭에 목록에 추가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안에 장치 접속점들 넣어보도록 할게요. 장치 접속점 표시된 DT 비워주시는 거 아시죠? 이제 표시된 DT 비워주시고 전체 DT에 블랙박스 DT 따왔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삽입 완료된 그 유형을 변경할 때는 속성대화 상자 심볼 기능 데이터 탭에서 유형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장치 접속점 안에 있는 접속점 지정을 편집을 해야 돼요. 접속점 지정 안에 있는 장치 접속점 안에 있는 접속점 지정을 편집해야 되는데 이 편집하는 방법은 속성대화 상자에서 편집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또 다른 방법은 테이블에서 편집, 어제 말씀드렸던 거 이용해 주셔도 돼요. 이 접속점 번호 편집하고 싶은 거 잡고 우클릭이나 편집으로 가서 테이블에서 편집 기능을 통해서 이제 표 형식으로 보면서 편집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장치 접속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편집하고 싶은 장치 접속점들 선택을 하고 우클릭 또는 편집에서 테이블에서 편집 기능을 이용하면은 접속점 지정들이 쭉 나열이 돼요. 대신에 여기에서 제가 요거 쓰기 전에 다 값을 1로 맞췄습니다. 접속점 지정 값을 다 1로 맞췄어요. 그 이유는 테이블 형식으로 행이 쭉 나열이 될 텐데 그때 어떤 일이 몇 행이 표현되어 있고 어떤 일이 몇 행이 표현되어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이때는 데이터 읽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값이 동일하다는 전제로 데이터 읽는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읽어요. 그래서 지금 그린 요 SR1을 기준으로 행 순서를 보자면은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방향입니다. 얘가 첫 번째 행에 나열이 되고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얘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요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데이터를 읽어요. 요 순서를 방향을 기억하면서 편집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방법으로 편집을 해볼게요. 첫 번째 행은 그러면은 A1에 플러스 마이너스 A2네. 마이너스 T11 네 번째는 S14 T21 S24 T22 L1 T12 L2 그 다음은 T31 T32 X1 T33 T33 X2 Y1 편집을 다 완료를 하고 탐색기를 닫으니까 제가 데이터 읽는 방향 생각하면서 1, 2, 3, 4, 5, 6, 7, 8, 9, 10 순서대로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테이블에서 편집을 해서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이제 되셨을 텐데 요거를 이제 그룹화를 한번 잡아볼게요. 요거는 SR1이 하나의 장치인데 SR1 블랙박스만 선택하고 이동시키면은 장치 접속점이 같이 안 따라오잖아요. 개별적인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CAD의 블록화 기능처럼 저희 그룹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짓는 방법은 그룹화하고 싶은 애들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장치 접속점 포함해서 블랙박스까지 다 선택을 하고 편집에 기타의 그룹화, 편집에 기타의 그룹화 또는 단축키 G
편집의 기타의 그룹화 하시면은 이제 다 같이 한꺼번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해제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룹화 들어갔던 경로 아래에 그룹 해제가 있습니다. 편집의 기타에 그룹화 가셨을 텐데 그 아래에 그룹 해제가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은 그룹 해제가 되고요. 그래서 편집의 기타의 그룹화 또는 그룹 해제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장치 한꺼번에 움직이려고 그룹화를 해놨어요. 근데 실수로 이제 오타가 난 거죠. 장치 접속점 요 T12가 아니라 T13이었어요. 그래서 그룹화 되어 있으니까 그룹 해제하고 편집하기에는 번거롭죠. 그래서 임의로 한 개만 개별 선택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그룹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별 선택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Shift 키 누르고 선택해 주시면은 개별 선택도 가능합니다. 속성 대화 상자 들어가서 편집도 가능하고요. 그룹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별 선택은 Shift 키 누르고 개별 선택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개별적으로 다중 선택도 가능해요. 네, 아까 전에 테이블에서 편집 기능을 말씀드리면서 데이터 읽는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전제를 깔았죠. 값이 동일한 경우에요. 만약에 값이 이미 넘버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테이블 형식 기능을 쓰시면은 그 넘버링 되어 있는 걸로 나옵니다. 데이터 읽는 방향 무시하고요. 그냥 넘버링 되어 있는 순서대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값을 다 동일하게 하고 방향 생각하면서 편집하는 게 편한데 혹시나 데이터 방향 그런 거 생각하기 싫다 하시면은 처음부터 이제 임의로 넘버링을 해놓으시고 그 넘버링 순서대로 행이 나열이 될 테니까 그 나열되는 걸로 참고해서 편집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한번 매크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매크로는 어떤 거냐면 자주 사용하는 회로도, 전체 회로도도 괜찮고요. 부분 회로도도 괜찮고 그리고 뭐 부품의 외형도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사용해 주시는 거죠. 사용할 때는 뭐 도면에 바로 직접 삽입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부품 데이터베이스에 연동을 시켜서 부품 데이터를 끌어올 때 연동시킨 매크로 파일 같이 사용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다른 분한테 전달 드리는 용도로도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매크로 요 SR1 블랙박스 요렇게 매크로로 만들 거예요. 요 데이터를. 그 다음에 데이터 만든 매크로 파일 요 데이터는 옆에 있는 SR2 똑같이 생겼죠? 다시 안 그리고 매크로 파일을 옆에 SR2로 삽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SR1 데이터를 매크로 파일로 만들고 SR2로 삽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SR1 매크로 파일로 만들고 싶으신 거 다 선택을 하고요. 매크로 파일로 만들고 싶은 데이터 선택을 해주시고 편집 또는 우클릭 가서 윈도우 매크로, 심볼 매크로 만들기 매크로 파일로 만들고 싶은 데이터 선택을 하고 우클릭 또는 편집에 윈도우 매크로, 심볼 매크로 만들기 자, 매크로 파일로 저장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파일이 저장될 위치랑 파일 이름을 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 이름 옆에 확장 버튼을 눌러서 매크로 파일 지금 만들 거 저장 위치, 파일 이름을 정해주도록 할게요. 저희는 저장 위치는 기본교육 교육생 폴더 안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교육 교육생 폴더 안에다가 저장 위치를 놓고 매크로의 이름이 정해져 있을 텐데 교재 보시면은 베이직 트레이닝 매크로라고 만들으라고 되어 있네요. 베이직 트레이닝 매크로
그래서 저장 위치는 기본교육 교육생, 파일 이름은 베이직 트레이닝 매크로로 해주셨으면은 저장 할게요. 그러면 저장 위치랑 파일 이름은 정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나옵니다. 멀티라인 요 표시 유형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 요 매크로 파일을 만든 다음에 페이지에 삽입이 되겠죠? 근데 페이지에 삽입될 때 삽입할 요 페이지의 페이지 유형과 매크로 파일의 표시 유형이 동일해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매크로 파일을 만들고 난 다음에 페이지에 삽입을 하시게 될 텐데 요 삽입할 페이지의 페이지 유형과 표시 유형이 동일해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페이지 유형 어떤 건지 혹시 기억 안 나실까봐 페이지 유형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만 가도록 할게요. 페이지 만드실 때 요거 페이지 유형 요거 요 페이지 유형이랑 매크로 파일의 표시 유형이랑 동일하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페이지 트레이닝 매크로 그래서 저희 SR2 넣기로 했죠? SR2 넣기로 한 요 페이지에 현재 열고 있는 페이지죠? 만드셨을 때 페이지 유형이 회로도 멀티라인이었죠?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멀티라인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유형 A부터 P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심볼도 탭이나 컨트롤 마우스 회전에서 유형을 변경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매크로도 하나의 매크로 파일 안에 이렇게 많은 유형들 A부터 P까지 만드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간단하게 지금 유형 A 해보고 좀 이따가 유형 B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매크로 파일 하나에 표시 유형 이거 총 11개거든요. 11 곱하기 유형 A부터 P 16개, 11 곱하기 16만큼 여기 매크로 파일 하나에 데이터를 저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핸들 정의라는 거를 해볼게요. 기타에 가보시면은 핸들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실행시키고 설명을 드릴게요. 기타의 핸들 정의를 클릭해 보시면은 마우스에 뭔가 따라다녀요. 이게 기준점을 클릭하라고 따라다니는 건데 어떤 기준점을 클릭을 해야 하냐면요. 저희 심볼 그래픽을 도면에 삽입하기 전에 마우스에 심볼 그래픽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때 심볼 그래픽에 어디를 기준으로 마우스를 붙게 할지 정합니다. 매크로 파일도 마찬가지로 매크로 파일 삽입하기 전에 마우스에 매크로 그래픽이 따라다닐 텐데 매크로 그래픽에 어디를 기준으로 마우스를 붙게 해서 따라다니게 할지 그 기준점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왼쪽 상단 부분을 이 부분을 핸들 정의를 하시는데 이제 뭐 회사에서 이제 협의를 하시고 뭐 왼쪽 하단, 뭐 오른쪽 하단, 뭐 오른쪽 상단, 뭐 가운데 이거는 정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현재 교육하는 중이니까 일반적인 위치로 왼쪽 상단 부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에 동그라미 X가 따라다닐 텐데 이 핸들 정의 기준점을 왼쪽 상단 부분 클릭해서 핸들 정의 지정을 할게요. 핸들 정의까지 해주셨으면 이제 끝났습니다. 저장 위치 정했고요. 파일 이름 지정해줬고 멀티라인의 유형 A로 만들 거고 기준점도 선택을 했습니다. 확인. 그러면은 저희 저장 위치에 매크로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한번 제 걸로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자, 베이직 트레이닝 매크로 생성이 됐고요. 요거를 이제 이용해서 도면에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R2로 삽입을 해볼게요. 오른쪽에. 자, 매크로 파일 만든 거 삽입할 때 삽입 메뉴나 도면 위에서 우클릭 해주시면 돼요. 매크로 파일 만들 때는 편집 메뉴로 가주시면 되고 만들어져 있는 매크로 파일을 도면에 삽입할 때는 삽입 메뉴에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삽입에 윈도우 매크로, 심볼 매크로 만들기 삽입, 윈도우 매크로, 심볼 매크로 만들기 또는 단축키 M
그래서 방금 전에 만들었던 베이직 트레이닝 매크로 파일을 찾아주시고 열기, 핸들 정의로 지정한 곳에 마우스 붙어서 따라다니죠. SR2 위치에다가 클릭을 합니다. 현재 저희 SR1인 상태에서 매크로 파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SR2로 자동으로 넘버링 하고 싶다 하시면은 삽입 모드에 넘버링 체크해 주시고 확인. SR2. 유형 B만 만들어 보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유형 B는 유형 A랑 차이점이 보여야 유형 A인지 B인지 구분이 가니까 저희 SR1 왼편에 보시면은 인터럽트 지점이 있거든요. SR2 왼편에도 인터럽트 지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 인터럽트 지점을 포함한 유형 B를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SR1 왼편에 인터럽트 지점 삽입을 해주시고요. 24VDC. 아이고, 소문자로 썼다. 그리고 종종 요런 질문도 들어오는데, 자, 요렇게 선에 그냥 삽입의 접속 심볼의 인터럽트 지점으로 클릭해서 넣었고, DT를 쓰니까 자동으로 와이어 쪽 위치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를 그럼 속성 문자 이동으로 옮겨야 되냐, 일일이 이걸 해야 하느냐, 라고 질문이 종종 오는데, 요거는 유형을 덜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속성 문자 이동으로 변경한 게 아니라 원래 유형대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유형을 확인해 보시면은 속성 대화 상자의 심볼 데이터 탭에 이건 유형 A로 삽입된 거고요. 그 아래에 있는 애 유형을 확인해 보면 이건 유형 2예요. 유형 2는 이런 속성 값 데이터가 왼편에 표시가 되고요. 유형 A는 모양은 똑같은데 속성 값 데이터가 오른편에 표현이 돼요. 그래서 속성 문자 이동으로 이동시켜 주셔도 되는데 번거로우시니까 심볼 데이터 탭에 유형만 2로 변경해 주시면은 알아서 왼편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인터럽트 지점까지 넣으셨으면은 이제 유형 B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인터럽트 지점까지 포함해서 유형 B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R1이랑 다 같이 인터럽트 지점까지 매크로 파일로 만들고 싶은 데이터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매크로 파일로 만들고 싶은 데이터 다 선택을 해주시고 똑같이 가주시면 됩니다. 편집 또는 우클릭, 윈도우 매크로, 심볼 매크로 만들기. 자, 동일한 매크로 파일 안에 유형 B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위치랑 아까 전에 만들었던 파일 이름 지정한 거 확인만 해주시고요. 현재 페이지에다가 삽입을 할 거죠. 멀티라인이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페이지 유형은. 멀티라인인 거 확인해 주시고 아까 전에 유형 A였으니까 이번에는 유형 B로 해서 옵션적으로 핸들 정의 다시 지정하고 싶으시면은 핸들 정의 지정해 주셔도 되고요. 유형 B로만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셨으면 매크로 파일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전에 넣었던 SR2 옆에다가 한번 테스트로 유형 B를 넣어 볼게요. 똑같습니다. 매크로 파일 만들어져 있는 거 도면에 삽입할 때 삽입 메뉴 윈도우 매크로, 심볼 매크로 만들기 또는 단축키 M 베이직 트레이닝 매크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처음에 유형 A가 따라다니죠. 심볼이랑 똑같습니다. 탭 눌러서 유형 A랑 B 변경되는 거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은 저희가 유형 A랑 B밖에 없어서 A, B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만약에 A부터 P까지 만드셨다 하시면은 탭 누를 때마다 A, B, C, D, E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래서 원하는 유형 그래픽 확인하시고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까지 확인해 주셨으면은 저희 11시 5분까지 쉬도록 할게요. 혹시 잘 안 되신 분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고. 자, 그러면 SR1, SR2까지는 그리셨으니까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스위치랑 접점들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맨 마지막 장에 있는 BOM 보시고 부품 할당 필요한 애들은 부품 할당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저 아직 요거는 설명 아직 안 드렸어요. 요게 접점 이미지라는 건데 요거는 다 같이 설명을 드리기로 할게요. 요거는 처음에 릴레이랑 관련된 앤데 요렇게 안 나오고 아래쪽에 뭐 요런 식으로 그냥 일렬로 나올 거예요. 뭐 요런 식으로 일렬로 나오고 옆에 뭐 숫자 써 있고 이렇게 일렬로 나올 텐데 요거 일단 무시하시고 요렇게 바꾸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는 무시하시고 나머지 회로도 삽입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다 하셨으면은 그 다음 페이지 그려주셔도 돼요. 그 다음 페이지 그려주시고 부품 할당 하셨는지 확인하시고